복싱 기초를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복싱협회 강사 김은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디펜스의 기초, 기본인 그냥 기본 자세에 대해서 배웠죠. 아마 저번 강의를 보시고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뭘 배운 거지?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본 자세를 배우는 거거든요. 방어 자세. 그러니까 사실은 복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 자세에 공격을 위한 자세와 방어를 위한 자세가 모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본 자세를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업라이트 스타일이라는 거, 그다음에 크라우칭 스타일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각각의 쓰임새도 말씀드렸고,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공격 시에 어떻게 방어를 할지, 아니면 이제 방어를 한 다음에 어떻게 공격을 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들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좀 간략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본 방어 자세에서 이제 뭐 공격 시 어떻게 방어를 할지, 아니면 이제 방어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게 될 건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계속 기초는 같은 얘기가 나오죠. 저번에 샌드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잽이랑 이 직선 공격을 해야 되는 거리에서는 보통 이런 방어 자세, 우리가 기본 자세라고 하는 업라이트 스타일 사용하는 거고요. 내가 이제 훅이나 어퍼를 쓰는 곳에 그 거리에 들어갔다. 거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어퍼랑 훅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공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직선 공격 있잖아요. 이 스트레이트라는 공격, 잽이라는 공격은 이 팔이 옆에서 보셨을 때 딱 펴져야 이 힘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대상이 상대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밖에 안 됐다. 그럼 이거는 힘이 전달이 되는 펀치가 아닙니다. 얘가 주인공인 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인 거리는 얘가 쫙 펴져서 맞는 그 순간, 그 거리가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그 거리에서는 이런 방법, 이런 식의 자세를 쓰시라는 거고, 이 훅이라는 거리는 얘네가 사는 거리잖아요. 아까 좀 전에 스트레이트가 사는 거리는 훅을 아무리 내봐야 힘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주인공인 거리는 얘네가 딱 미드훅, 이 딱 힘이 실리는 그 거리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런 크라우칭 스타일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사용이 되어지느냐, 뭐 예를 좀 드릴 건데, 솔직히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솔직히 디펜스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 가드라고 하거든요. 커버링. 이 커버링만 사용이 되지는 않아요. 뭐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뭐 더킹, 위빙, 아니면 그냥 뒤로 빠지는, 거리 벌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내가 좀 연습할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가정하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만약에 저희가 원투를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투를 냈어요. 그럼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격의 방향은 어딜까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왼손을 냈죠? 그럼 내 왼손은 상대방의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중앙을 노리긴 하지만 이렇게 갔을 때 상대방은 이 손으로 맞게 될 겁니다. 그쵸? 상대방이 나랑 반대로 있는 거니까 내가 잽을 낸 순간 상대방은 오른손이 봉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잽을 냈을 때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상대방이 잽이겠죠. 이쪽 왼손. 그럼 냈을 때 올리는 거예요. 내고 올리는 거죠. 그럼 반대로 원투를 내면 상대방의 왼손이 봉인이 되죠. 그럼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은 상대방 오른손, 나의 왼쪽입니다. 그러면 원투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원투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방어 이후에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만약에 내가 잽을 내고 가드를 했어요. 이 가드를 할 때 중요한 게,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가드를 할 때 허리가 내가 펀치 내듯이 똑같이 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콤비네이션 내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원, 투, 훅을 내요. 허리가 이런 식으로 가죠. 원, 투,
후, 허리가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여기에 가드가 섞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고 가드, 허리가 돌아갔죠? 그 다음 공격은 똑같이 훅을 내던가 잽을 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연습 방법을 따로 이걸 뭐 올리고 내리는 거를 따로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거 올리고 내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기본 자세에서 올리고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이거를 어떤 상황에 섞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는 건 그냥 컨비네이션 중간에 펀치 대신에 가드가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그냥 내가 상정을 해서 하면 돼요. 제가 처음 시간에 디펜스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링에 올라가서 한번 맞아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만약 스파링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링 밑에서 그냥 이걸 할 때, 섀도우로 연습을 하실 때 언제 가드를 해야 될지 감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실전을 한번 뛰고 나시면 내가 내다가 맞는 순간이 꼭 생겨요. 나의 자세가 어디가 잘못됐던, 상대방이 실력이 월등하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원투를 내고 항상 이거 맞았다. 그럼 원투를 내고 가드를 하는 버릇을 키우는 거죠. 섀도우 연습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기본적인 것들은 대충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어떤 순간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연습하시고 이미지를 상정하라는 거고요. 나중에 정말 링에서 실전을 뛰시고 그것을 응용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방어 동작을 넣을 건지 이것을 이제 섀도우 연습을 하시면서 섞으시면 이제 나중에 몸에 배워서 실전에서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가드를 하게 됩니다. 미리. 복싱에서는 미리 가드를 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딱 먼저 이러면 뭐 쫄았네, 창피하네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복싱은 펀치 한 방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방어를 하는 게 전혀 쪽팔린 일이 아닙니다.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염두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또 간략하게 업라이트 스타일이 배웠으니까 이제 크라우칭 스타일의 기본 디펜스 방법, 그다음에 방어 후에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크라우칭 스타일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접에서 쓰인다고 했잖아요. 약간 더 고급 팁이지만 이게 근접으로 들어갈 때는 저희가 기본 자세를 세로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근접에서는 약간 옆으로 벌려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상태로 가서 이제 훅이랑 들어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훅을 칠 때도 이 가드를 반드시 탄탄하게 해주셔야 된다. 왜? 여기는 지금 전쟁터예요. 아까 업라이트 스타일처럼 내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리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미 펀치를 바로 맞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드를 착실하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예 가드를 착실하게 해주신 상태에서 배로 내려온다. 그럼 배 맞고요. 이쪽으로도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퍼라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막아주셔야 돼요. 막아주시고, 막고, 내리고, 위빙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가드들은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업라이트 스타일이랑 원리는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더 주먹이 근접해서 오기 때문에 약간 펀치를 보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이런 건 연습으로 그냥 거울에서 보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전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걸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 섀도우를 하면서도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유념을 해두시고 여기도 공격 방법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원리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훅 콤비네이션 연습할 때처럼 훅 대신에 이 가드가 들어간 거예요. 커버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게 내려가면서 허리가 돌아가면서 훅을 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막았다, 어퍼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간단하죠? 막고, 훅, 막고, 어퍼. 너무 간단해서 이거를 지금 강의 내용으로 풀기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나중에 링에 올라가서 스파링을 하시면 몸으로 익히게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알고 올라가는 거랑 모르고 올라가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2강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좀 간단해 보이고 할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본인이 여태까지 배운 콤비네이션 연습할 때 지금 배운 이런 가드 하나들 그런 거 하나씩만 좀 섞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복싱의 기본 자세, 그러니까 기본 방어 자세에서 약간 이제 공격 시 방어, 이제 방어 후 이제 공격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같은 얘기의 반복이죠. 근데 원래 기초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여태까지도 좀 그래 왔던 것도 있고. 근데 그만큼 간단하지만 몸에 익히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 따로 연습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디펜스는 약간 실전이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전에 올라가서 적용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이해가 더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할 때 약간 더 실전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섀도우 할 때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스파링을 한번 해보신 분과 안 하신 분. 근데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 동작을 취하게 돼요. 맞아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미리 한번 머릿속으로 연습을 해두시고, 연습해두시면 모르잖아요. 또 내가 처음 링에 올라갔어도 내가 무의식적으로도 방어 동작이 나와서 맞을까 한번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셨고 왜 이렇게 반복하고 내용이 없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디펜스 기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세였고요. 이제 정말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